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3 자바 입출력과 폼, 라운드 19 이벤트 핸들러 파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전 단원 17단원하고 18단원에서 우리가 컴포넌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자바 폼을 한번 만들어 봤었죠.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폼에서 우리가 특정 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보자면 뭐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혹은 콤보 박스의 특정한 멤버를 선택했을 때, 뭐 이렇게 어떠한 행위를 가미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동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우도록 할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벤트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목차를 보시면요. 이벤트 관련 패키지와 적용 범위라는 것이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들, 뭐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패키지는 어떠한 걸 쓰는지 요걸 아셨다라면 이제 얘를 통해서 이벤트를 작성하는 방법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WT에서 요 앞에 뭐 AWT라는 글자가 빠졌는데 스윙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이벤트도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요 다음에 이제 배우시게 될 게 스윙 컴포넌트죠. 자, 요즘은 스윙 컴포넌트가 많이 쓰이지만 일단 AWT의 기본 사항은 알고 계셔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AWT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벤트 클래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를 작성하면서 이벤트를 처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벤트 관련 패키지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벤트 핸들러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특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 대한 작업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이벤트 핸들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인 버튼이나 아니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들 때 프레임 만들었을 때 제일 위에 X 버튼 이거 아무리 눌러도 종료 안 되었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X 버튼을 눌렀을 때 프레임을 닫히게 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어떠한 특정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작업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이벤트 핸들러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이벤트 핸들러의 패키지는 java.awt 여기에 컴포넌트 많이 있었죠? 그 안에 보시면 이벤트라고 불리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속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X 버튼 눌렀다든지 확인 버튼 눌렀다든지 이러한 식의 동작을 했을 때 이제 작업을 처리해 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러한 이벤트들은 각 컴포넌트별로 처리한 이벤트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대부분 컴포넌트 클래스를 상속받았으니까 비슷하게 처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틀리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API를 보시는 방법이고요. 각 컴포넌트별로 처리할 수 있는 이벤트는 어떠한 것들이냐 라고 하면 add로 시작해서 listener라는 글자로 끝나는 메소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이벤트 관련 메소드들입니다.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는 메소드인데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AWT 컴포넌트를 클릭해 보시면 아래쪽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 흔히 하시는 버튼 있죠, 버튼.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버튼은 상속관계가 컴포넌트를 상속받았고 버튼이 나타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버튼에서 어떠한 이벤트 처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add로 시작해서 listener라는 글자로 끝나는 메소드 하나 있죠. add action listener. 다시 말하면 액션과 관련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 이쪽 API는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dd로 시작해서 listener로 끝나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버튼이란 클래스에는 하나의 리스너 이벤트만 처리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닙니다. 상속 계열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상속된 컴포넌트라는 클래스 있죠. 얘 것을 모두 상속받았기 때문에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이벤트는 버튼도 역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add component listener, add focus listener, add hierarchy bounds listener, 다음에 add hierarchy listener, add input method listener, add key listener, add mouse listener, add mouse motion listener, add mouse wheel listener, 뭐 add property change listener, add property change listener, property 또 있네요. 자, 요러한 식으로 이마만큼의 리스너를 여러분들께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다못해 버튼 하나도 이마만큼 많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왜? 컴포넌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가 많잖아요. 그럼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볼까요? 체크박스라는 클래스를 살펴보시면 체크박스도 컴포넌트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체크박스에서도 아래쪽에 있는 이만큼의 리스너는 당연히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벤트는 다 사용할 수 있고 이쪽
자신만의 리스너로서 add item 리스너를 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벤트를 추가하거나 혹은 이벤트를 사용하고자 할 때 그 해당 객체가 어떠한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해당 컴포넌트가 어떠한 이벤트 행위, 특정 행위에 대해서 동작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API를 참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뭐 일일이 다 외우고 다니셔도 되는데요.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뭐 API 훌륭하게 제공되고 있으니까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거고, 대부분은 컴포넌트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컴포넌트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요게 있는 것들은 공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각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add로 시작해서 listen으로 끝나는 것들만 조금 다르게 각각 컴포넌트마다 조금 틀리게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PI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각 컴포넌트별로 처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바로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벤트를 처리하려고 하면 이제 add로 시작해서 listen으로 끝나는 이러한 메소드들을 사용하면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add로 시작해서 listen으로 끝나는 것의 그 매개 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dd로 시작해서 listen으로 끝나는 것의 매개 변수에는 item listener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버튼 쪽에서는 add로 시작해서 listen으로 끝나는 이쪽 매개 변수에 action listener, 뭔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보시면 add action listener 했을 때는 action listener를 매개 변수로 받고요. 여기에 체크박스에 add item listener라고 하게 되면 item listener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초이스도 아이템인가요? 초이스도 아이템이네요. add item listener 하게 되면 item listener를 매개 변수로 받고요. 좀 특이한 거 없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프레임에는 윈도우 리스너가 있죠. 자, 그러면 프레임을 보시게 되면 프레임이라는 이쪽 클래스에 add로 시작해서 리스너로 끝나는 거. 메소드에 없네요. 그러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여기 상속관계 윈도우라는 곳에 보시면요. add window listener라는 것이 있습니다. add window listener. add window listener 하면 이쪽 매개 변수가 뭡니까? window listener. 그죠? 이름이 메소드 이름 add라는 글자 뺀 이름하고 똑같은 것을 매개 변수로 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이쪽 그 메소드 이벤트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해당 메소드에 리스너들을 다 추가시키면 된다 라는 것을 일단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리스너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API 여기 있죠. PPT를 보시게 되면 이벤트 관련 클래스로서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다 라는 것이 여기에 딱 등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시면 되는데, 이걸 만드는 방법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리스너의 형태를 상속받아서 어느 정도 구현을 해둔 어댑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어차피 상속 관계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리스너로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앞쪽에서 배웠었던 다형성 개념에 입각한다라면 그 리스너를 상속받아서 구현한 어댑트 클래스도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너도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 있고 어댑터도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가 매개 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형성 그 개념에 이제 입각해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댑터 리스너 둘 다 가능합니다. 리스너는 인터페이스고 어댑터는 그 리스너를 구현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벤트 클래스라는 놈은 왜 등장을 했느냐라고 하면 일단 리스너하고 어댑터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벤트 클래스는 자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쪽 AWT라는 이 패키지의 버튼 뭐 이러한 식으로 컴포넌트를 보고 있죠. 그렇더라면 이러한 리스너는 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마우스 딱 올려보면 아래쪽에 지금 하단부 여기 요 영역을 보십시오. 그래서 스테이터스 영역을 보시게 되면 자바의 AWT의 이벤트라는 폴더에 액션 리스너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거 밑으로 살짝 내려가 보시면 자바 AWT의 이벤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벤트 관련해 갖고 리스너가 참 많습니다. 액션 리스너, 어저스트먼트 리스너, 그다음에 AWT 이벤트 리스너, 컴포넌트 리스너, 컨테이너 리스너 뭐 등등등 해서 쫙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이러한 리스너들이 다 있고 이러한 리스너를 상속받은 어댑트들 아래쪽에 살펴보시면 포커스 어댑터, 다음에 또 액션은 없군요. 액션은 없죠. 다음에 키 어댑터 뭐 이런 식으로 어댑터들이 눈에 띌 겁니다. 간간히. 그래서 이러한 어댑터들도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댑터는 리스너를 상속받아서 구현한 거기 때문에 굳이 상속받아서 구현할 필요 없는 것들은 어댑터로 만들어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스너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어댑터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아무 리스너나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액션 리스너를 딱 클릭했습니다. 액션 리스너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 액션 리스너가 매개 변수로 액션 리스너의 메소드가 매개 변수로 뭘 가집니까? 이벤트를 가지죠. 바로 이 이벤트 클래스가 동작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클래스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물론 액션 리스너를 추가하게 되면 요 메소드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요 메소드가 동작하면서 요 놈이 이제 실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벤트라는 클래스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벤트 클래스들도 아래쪽에 보시면 이벤트 해서 API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요. 이벤트라는 것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이벤트 핸들러라고 부르는 거고, 이러한 이벤트 핸들러가 컴포넌트마다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컴포넌트에 어떤 이벤트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add로 시작해서 listen으로 끝나는 메소드를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시작하는 이러한 리스너가 매개 변수로 뭐를 가지느냐?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나 어댑트라는 클래스를 매개 변수로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가졌는 요 놈이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가 일어났느냐, 버튼을 눌렀느냐, X 버튼 눌렀느냐, 뭐 이러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놈이 이벤트 클래스다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 파트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요 다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벤트를 사용해갖고 우리가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